시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제 1945년에서 48년까지의 현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데 한반도는 그렇게 돌아가질 않고 남한에서는 하여튼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그 체제하에서 이제 계셨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도산 안창호 이런 선생들로 인한 영향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쪽에 이제 단독 정부가 출현이 되고 그 전에 이미 소비에트 그 국제공산주의의 확장 정책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북한에는 이미 위성 정부를 세운 이런 상태고 그 가운데 있던 김구 선생은 상해임시정부의 그 정말 풍찬노숙하신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북한에서도 버림받고 남한에서는 암살당하는 이러한 기관 운명이 상해 임시정부의 운명인 거가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러고 70 몇 년이 되나요? 내후년 25년 되면 80년이 되니까 해방.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국 세기를 묻다라고 해서 현자 25분들이 지난 1년간 모아서 나온 책에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아도사님의 이 말씀을 하니까 다시 중언부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해방을 시켰죠.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대가 넘는 건데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배들도 그 당시 이제 애굽에서의 지도자들은 다 자연사한 뒤에 새로운 그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 걸로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네. 저는 성경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 정책 하에서의 조선사 편수회가 22년간 이제 1922년부터 했겠죠. 그래서 그 일본 역사가 한반도 역사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제 후에 이제 그 역사 소설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신화가 아닌 단군의 조선 현존했던 그 과거 그 찬란했던 홍익 인간 사상을 가지고 창건한 그러한 나라의 후손다운 그러한 어를 일깨우지 못하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 식민교육에 의해 가지고 그 아베 노부유키가 1945년 해방되는 해 9월 22일인가 서울을 떠나면서 한 얘기에 조선의 과거는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지금의 조선인들은 식민사관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면 100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분열을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현대사가 가졌던 우리 시알도사님께서 얘기했던 과거의 잘못 그러고 원인을 분석을 해서 반성한 토대 위에서 미래상을 제시를 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있었죠. 그러고 쿠데타라 그러지만은 하여튼 그 산업화라고 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그 위에 민주화가 돼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조상들 가운데도 훌륭한 선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뒤에 민주화가 돼서 1978년 87년 체제가 오는 이 과정에서 30여 년간 우리 국민은 나 얘기를 연초부터 듣는 사람들은 화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 돈의 맹신 만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리고 가정 윤리 건강예의주의라 그러고 또 어느 종교가 한반도에 들어와도 다 공존하는 이러한 이 조상이 물려준 아주 사회의 그 훌륭한 풍속
이런 것들 관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돕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여튼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2025년이면 80년이 되고 20년 더 간 1945년 되면 해방 100년이 되는데 100년 전에는 한반도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도산 선생께서는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는 지도자 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MZ세대들은 우리들과 달리 뭐 식민지 경험이나 전쟁 경험이나 또는 그 민주화 경험이 가져왔던 온갖 그 고통 산고 속에서 태어난 MZ세대들은 자주성이 있고 훨씬 더 주체적이고 훨씬 더 그 사회 생활에 대해서 자존적이기 때문에 이 후배들이 대한민국의 갈 길을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극도의 내부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 전후의 이념, 사상 투쟁, 6.25의 그 민족 상잔의 그 투쟁 이런 것들이 결과되어 있어가지고 오늘날 오는 잔재들에서 좀 여유로울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MZ세대들이 자각을 해서 우리의 민족의 미래상을 제시할 것 같으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바람에 1차 대전의 게르만 민족에 의한 민족 우월주의에 의해서 인류가 1억 명 이상이 그 희생당하는 토대 위에 만드는 것이 국제평화체제가 유엔이고 유엔의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거부권을 주면서 이 전属국가로 하여금 안보리 평화체제를 구축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같은 유엔 회원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전범국가가 됐기 때문에 1, 2차 대전의 평화체제는 이제 그 뭔가 틈이 새서 그 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엄중한 현실이 됐고 또 WHO의 체제가 중국의 우한 폐렴을 중국의 그 돈에 의해서 장악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후유증이 다시 중국으로 하여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중국이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폐쇄했다가 다시 한번 그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WHO 체제도 전후 체제 가운데 국제 질서를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야 하는 몇 가지 체제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폴란드에서의 그 방산 수입뿐만 아니라 에집트에서의 그 원자로 수출에 참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오엠인가 무슨 옴3 건설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UAE에 가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수주를 한 거, 그 다음에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체코나 연방의 국가, 나토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에 눈을 돌리고 실제 그 현장은 미국의 방산 수출을 타진을 했더니 그 대폰이 전찬이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데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 그러는데 한국에 알아보니까 미국 체제하고 호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좋은 탱크가 독일 탱크가 제일 성능이 좋다 그래요. 근데 그거에 2분의 1 가격이면 성능이 90% 이상 되는 한국의 전차나 이걸 이제 수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눈을 돌리고 있고 그러한 그 체인 생산 제조업의 체인이 미국의 닉슨이 키신저나 이러한 사람들이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할 때는 중국이 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잘 살게 되면
보통 국가가 돼가지고 유니버설 프린시플리티 만유 공리, 만유 원리로 돌아와서 그 유엔의 회원국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다하지 않겠는가 해서 중국을 개방 개혁시키고 WTO 체제에 그냥 자격이 안 되는데도 무임승차시키고 또 그러한 그 조달 체계를 일본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코브라 같이 그냥 머리를 바짝 들고 G2 국가가 아니라 이제 50년대 되면은 지원 국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도전을 하니까 미중 패권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의 EU나 구라파나 IMF 세계 IBRD 개발은행 체제에서 회의를 했는데 한국이 주빈 국가로 복구에 참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6.25의 폐허에서 오늘의 성공을 한 거, 그리고 1차 동서 냉전 체제를 와해시킨 전기가 된 서울 88 올림픽을 통해서 80년에 모스크바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침공했다 그래서 서방 국가 참여를 안 하고 84년 LA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동구군이 참여를 안 해서 반쪽짜리 올림픽이 88년 장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구호하에 전 세계가 제일 많이 참여하는 거고 우리는 4강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또 동구권을 해체하는 그런 현장은 그 실체적인 발전 현장을 보고서는 헝가리나 폴란드가 이제 그 반기를 들고 또 소련이 구소련 체제가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위대한 선각자가 있어가지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거기가 동구권이 해방이 되면서 세계 체제가 일극주의로 초극 미국을 중심 삼아서 됐는데 미국의 또 자본주의의 한계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면서 지금은 또 다시 북방 3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 세계 평화를 도전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나는 MZ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그 국제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 그 다음에 아랍의 그 달러를 오일머니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붐을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20년 이상 그 유엔이 지정하는 세계 전자정부 1등을 하고 또 여기 그 인천공항이 20년 이상 세계 1등을 하고 해서 중남미의 페루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데서 공항을 줘달라 그러고 하는 것은 인프라가 공항이나 원자로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방산이나 이것은 최첨단 기술인데 미국이 그러한 산업 체계 하에서의 제조의 체인에서 물러나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그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리어쇼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에 시간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반성을 하고 우리 선배들이 오늘의 남남 갈등이라든가 이념 갈등이라든가 정권이 5년 10년 차이로 단임제에서 오는 폐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헌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 정당이 소선구제에서 오는 승자 독식의 체제 그리고 우리의 그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빚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당 체제에도 전부가 일본 말로는 오야붕, 꼬붕 뭐 이런 관계 그러니까 봉건 체제적인 정당이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해서 존립을 해야 하는데 아주 구태의연한 그리고 동양의 유교적 분당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파랑의 뿌리를 바꿔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체제가 변화가 오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세대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이런 시대 그리고 586이라든가 주사파 세대들이 자연연령 때문에 이제 뒤로 물러가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선배로서 후배들을 북돋아주고
우리보다 더 앞으로 좋은 세상을 이끌어갈 그런 후배들한테 길을 제시하는 이런 거에 충실할 것 같다면 앞으로 5년, 10년 나에 우리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이종택 월 목사님이 오시고 그 기독교에 관련돼서 제가 그 한 가지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그 기독교적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그 인간의 구약에서의 시대의 죄 지은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니까 대속죄로 이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대속해서 이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는 용서를 했는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큰 그 용서가 필요한데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신 예수를 닮아서 살면 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행위를 그 신자들이 따라가는 것 같아. 이미 십자가를 내가 졌으니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닮아서 살라 그러는데 목회자님이나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생각이나 예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노정 가운데 십자가까지 가서 못 박히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느끼기는요. 그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구속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자연이 돼가지고 제가 설날이 되니까 뭘 느끼냐면 그 부모한테 제사 지내고 효도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의 아버지 있는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쫙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 부모의 효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효도하는 거다 하는 걸 왜 자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요즘 저도 내 자녀들한테 교육을 잘못시켰는지 반성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는 그런 과정을 노정을 닮지 말고 그분이 하신 선행 있잖아요. 용서하고 뭐 배고픈 자 뭐 등등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십자가 매러 가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선행 그 십자가 가기 전까지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저는 결심을 해볼까 하는. 근데 이게 말이 두서가 없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겠다 성경을. 제대로 하세요. 잘하셨어요. 제대로 잘하셨어요. 하세요. 아는 거예요? 제대로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우리 오늘 원우 목사님이 나오신다 그런 것은 굉장히 영광 아니에요. 우리 왜냐면 속된 말해서 토주대감이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지신받기 있잖아요. 우리 토요초대석이 아직까지는 어른이 없었는데 인생적으로 나이적으로 제가 제일 어른이었는데 저보다 인생도 많이 사시고 또 여기 토주 땅에 오셔서 지시를 밟아주시는 그런 날인 것 같아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시아토사님 감사하고요. 한 목사님 무한한 그 말씀 잘 듣고 제가 나되도록 나나와 하나와 다다를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